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오랜만에 바쁘기도 했고 관심 갔던 소식들도 없어서 원래부터 고퀄리티 영상이 아니었지만 괜찮은 정보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은데 과연 금리 인하가 시장에 마냥 긍정적인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되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 꼭 찾아왔던 경기 침체를 과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항상 그렇듯 잘 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8월 초 난리를 극복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며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대폭락이 아닌 조정장이었을 뿐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8월 5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동안 나름대로 멘탈이 단련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심신미약임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독서에 시간을 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꼭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한 주간의 마켓맵은 고요해 보입니다. SCHD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투자가 되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기술주 반도체 기준으로는 크게 와닿는 게 없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스크랩한 기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고용이 냉각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얼마나 내리게 될지가 관심사가 된 것 같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언을 했다는데 물가와 고용시장 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해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듯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이 가는데 유한양행의 항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로열티만 연 3천억을 벌게 됐다는 소식이고 이를 발판으로 현재 매출이 2조가 조금 안 되는데 2026년까지 4조 매출을 달성해서 세계 50대 제약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이미지가 좋은 몇 안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 관심 있게 봤는데 신약 기사가 나오던 얼마 전에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금요일에 이렇게 10% 상승하면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10년을 놓고 보면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R&D를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작년에 처음으로 일라이 릴리를 알게 됐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 1년 후에 2배 이상이 되어 있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개만 기사를 스크랩했고 바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3.5% 정도 올라갔는데 해리스가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별 그지 같은 소식이 있던데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3배 레버리지를 대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거고 고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계좌 수익률은 2% 안 되게 올랐습니다. 8월에 많은 수익이 사라지는 타격이 있었지만 보유 종목들 파랑색이 이제 3개밖에 없습니다. 계좌의 질이 좋아지는 느낌인데 리얼티 인컴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계속 오르게 될 것 같고 아쉬운 건 왜 꼭 나쁜 일은 월 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월급을 받아서 주식을 사야 할 시기가 되면 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높은 데서 물린 속슬과 평단을 낮춘 속슬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하락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평단을 낮추면서 투자를 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삼슬라는 미국 달러 기준 수익률이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여러 가능성을 두고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일단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이 적다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금이 크거나 적거나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큰데 무작정 큰 돈을 꼬라박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밀고 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결과가 좋은 상황이고, 진짜 현실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걸 알았는데, 카카오페이에 주식 계좌를 연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계좌를 연동시켜 놓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삼슬라를 거의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가격대에 평단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총 투자자 4,032명 중 85%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덜덜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는다는 의견이 60%예요. 기왕 본 거 투슬라도 보면 삼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가격에 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8월 5일에 털리지 않았으면 아마 최저일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투슬라 역시 절반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수익률은 0.7%입니다. 본주도 보겠습니다. 본주도 나쁜 가격은 아닌데 이것도 털렸어서 조금 올라가 있고, 여기서는 140불 때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평균 수익률은 다행히 1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 봤는데, 낮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3배의 레버리지 포함하고요.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말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은 역시 큰 변화가 없고, 손절하고 유한양행을 사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지난주보다 2% 정도 수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장기 투자자는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오겠지만 결국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버텨낸 거장들의 이야기나 읽어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